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돈벼락 사건이 일어났었대요. 한 은행의 현금 지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10파운드를 누르면 20파운드가 나오고 20파운드를 누르면 40파운드가 나오는 사고가 생긴 거죠. 그런데 희낙낙하면서 돈을 뽑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전화를 건다.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도 얼른 돈 뽑으러 와. 그렇게 한 거죠.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뜻하지 않는 행운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하실 거예요? 즐거운 상상으로 오늘 아침 시작해봐요. 2020년 7월 5일 일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무섭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양치를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 떠올리고 네 생각이 나.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웃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온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존박의 네 생각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일요일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 재미난 일, 그런 일 있을 때 생각나는 그 누구신가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아니면 추억 속의 어떤 사람? 좋아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의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나 제안 대상은 1.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자가격리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3.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각종 행위 4.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지침들이 반복적 및 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5.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 등입니다.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의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나 제안 대상은 1.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자가격리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3.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각종 행위 4.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지침들이 반복적 및 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5.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 등입니다.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매주 일요일 이 시간 환희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된 환희 엄마. 일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환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는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 담담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그 일기장을 열어봅니다. 제가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후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옛집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고 전 전학을 갔어요. 전학 간 곳의 친구들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제가 아빠 없는 아이라는 걸 알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빠가 없다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겁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제게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듯 얘기했어요. 그거 알아? 걔 있잖아. 걔 아빠 없대.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뭐? 아빠가 없어? 불쌍하다. 순간 전 얼음이 됐습니다. 아빠 없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던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후 학창시절 내내 친한 친구에게도 아빠가 없다는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로 알아챈 친구도 있겠지만 모른 척 해주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된 후 전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 난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막상 털어놓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누군가가 아빠 얘기만 하면 아빠의 부재를 들키지 않으려 전전긍긍했던 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도 그때 하게 됐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환희와 모처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환희에게 아는 척을 합니다. 어머, 너 우리 환희 아니? 네, 환희랑 같은 반이에요. 곧 환희에게 그네를 같이 타자고 합니다. 참 친절한 아이라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환희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환희 학교에서 어때? 웃겨요. 재밌어요. 아이의 눈에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환희가 웃기고 재밌는 아이로 비춰졌나 봅니다. 그런데 한참을 놀던 아이가 나에게 달려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모,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환희 장애인이에요? 어? 아이의 질문에 순간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 보니 문득 장애가 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아빠가 없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통합교육반에 다니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우리 환희는 너희랑 조금 다른데 그래도 똑같은 3학년이고 친구야. 알지? 그럼요. 아이는 금세 아무렇지 않게 환희에게 달려가 술래잡기를 하자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질문을 이상하게 받아들인 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맑고 밝습니다. Somewhere out there
차차. 아라와 눈맞은 신곡. 따끈따끈한 신곡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핫한 앨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드라마 OST부터 한번 들을까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요즘 인기 엄청 많죠?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내용도 내용이고 아우 네. 여주 남주가 너무너무 멋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방영 이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두 번째 OST입니다. 샘킴의 숨, breath. 넌 내 안에 숨 쉬어 라는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상대에 대한 애틋함을 더한 주인공들의 멜로 테마인데요. 특히 샘킴만의 독특한 창법과 숨소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노래의 애틋함을 더했습니다. 이 곡은요, 드라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수많은 히트 드라마의 OST를 작업한 남혜승 음악감독과 그와 오랜 호흡을 선보인 박진호 작곡가가 의기투합한 곡이에요. 뭐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OST 제작과 함께 OST 콘서트를 비롯 다양한 글로벌 부가 사업을 만들고 있는 영상음악 전문회사 모스트 콘텐츠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진짜 OST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봐야 되는 OST 중에 하나인데 또 샘킴의 목소리가 매력적이잖아요. 자, 샘킴 숨 함께 들어요. 기억할게 너와 웃던 순간 난 기억할게 너와 안고 있었던 시간 그리워할게 어디서도 난 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게 널 하루가 모자라시고 또 쉬었다 다시 생각해 너와 함께한 순간 그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넌 내 안에 숨쉬어 그리움을 뱉고 내 마음이 들썩이게 넌 내 안에서 숨을 쉬어 잊고 네 그늘에 숨쉬어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던 건 네가 있기에 멀어져도 난 너를 더 생각할게 그리워지면 질수록 너를 쫓다가 숨이 차시고 널 찾다가 헤매더라도 지울 수 없어서 생각이 나서 다시 난 달려가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날 매일 내게 보내 넌 내 안에 숨쉬어 그리움을 뱉고 내 마음이 들썩이게 넌 내 안에서 숨을 쉬어
두근거리고 네 그늘에 숨쉬어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던 건 네가 있기에 어떤 세상이든 날 곁에 두고 너와 남을 수 있다면 그 하루가 내 마지막이어도 돼 짧은 그 순간마저 넌 내 안에 있어줘 그리움을 뱉고 내 마음이 들썩이게 넌 내 안에서 숨 쉬어 난 모든 걸 잃고 네 그늘에 숨 쉬어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던 건 네가 있기에 Come and catch ya! 핫한 앨범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두 번째는요, 화사입니다. 화사의 마리아. 정말 요즘 대세죠, 화사. 지난 2019년 2월 솔로 데뷔곡 멍청이를 발매하고 국내외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요. 독보적인 스타일과 트렌디한 음악성으로 대중에게 솔로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약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리아를 발매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화사가 대중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를 마음 한편에서 꺼내 담은 앨범인데요. 세상과 타인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이야기부터 텅 비어있는 곁을 함께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위안하는 이야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그녀의 애정을 가득 담아서 풀어냈습니다. 여기 타이틀곡이 마리아예요. 이번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 박우상 PD와 공동 작업해서 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성장도 보여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누군가의 이유 없는 미움이 칼날이 돼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상처를 내고 자신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곤 하는 거. 우리 한 번쯤 경험해봤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 미움의 이유가 없고 상처의 병명이 없는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애틋한 내 자신을 위해 목 놓아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숨을 내쉬자. 사랑받아 마땅한 너를 위해,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다독여주는 곡입니다. 아주 유니크하고 멋진데 또 내용은 아주 진실되고 가사가 멋져요. 그리고 이 타이틀곡 마리아 뮤직비디오 꼭 한번 보세요. 강렬한 비주얼 그리고 파격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마리아의 화사 들려드려요. 여보라도 뭐가 됐어 I do 서러워도 어쩌겠어 I do 모두들 미워하느라 애써 매일 날 무너뜨리면 답이 되나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여유도 없고
없이 꾸짖는 거리 보고 싶다면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히지만 들어가기엔 아직 일러 Maria 널 위한 Maria 빛나는 밤이라 널 괴롭히지 마 Oh Maria 널 위한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종거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탁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탁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빌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부산의 교통망이 바뀌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통으로 환흥에서 회동 IC까지 단 7분대.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시간도 생활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부산 동서의 중심 모두의 시간을 아껴주는 길 부산 산성터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한자리에 놀이문화의 뉴 패러다임 2020 코리아 어트랙션 페어. VR 라이더, AR 전시, 실내 서바이벌, 인공 서핑, 아케이드 게임, 에어바운스와 공명 체험까지 가능한 미니 놀이공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2020 코리아 어트랙션 페어. K은행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19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1544-7052.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KNN 파워 FM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도) 핫한 앨범은 계속되죠? 아라와 눈 맞은 신곡. 이번에는 지코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름을 담은 EP 앨범 랜덤 박스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요,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만한 일화를 한데 모아서 아주 친근한 어조로 풀어냈어요. 예전에 인간의 내면을 고찰하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면 이번 여름에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일부러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앨범 전반에서 힘을 빼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스타일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보컬 톤도 그렇고. 지코의 여름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죠. 타이틀곡은 서머 헤이트입니다. 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리듬 패턴, 그리고 유니크한 사운드가 인상적이고요. 폭염에 찌든 한 사람의 불쾌한 하루를 재치있는 라이밍, 메타포를 통해서 담아냈어요. 그리고 피처링의 비. 요즘 엄청나잖아요, 비. 그래서 특급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코는 또 댄스 챌린지도 시작했어요. 아무 노래에 이어서 또 시작되는 겁니까? 한 번 또 한 번 랜선 놀이문화의 붐을 이끌지 기대하면서 먼저 노래 한번 들어보죠. 지코 서머 헤이트.
굿모닝 하마터면 다 뜰 때까지 쿨쿨쿨 잠잘 뻔 택배 아저씨 인정소리에 기상 가까스로 부재중 전화다 소통 잠금 패턴 또 안 맞고 어제 남긴 피자 맛없어 그냥 이나 닥자 다싱 세계대학교 내리쬐 아침형 인간들 진심으로 respect 불켰지 기분킥 Please give me some 시금치 움직일 엄두도 안 나 Yo 시야코 궁시렁거리는 와중에 뭘 입고 나간지 피팅 중이야 주차장은 또 왜 이리 멀어 발끝에서부터 힘이 쭉 빠져 몇 주째 내비는 먹통인데다가 에어컨 바람마저 미지근하 I wanna away 미친 하루를 시작해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땀이 삐질라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단체 식을 줄 몰라 I hate this summer day I hate this summer day 주말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이제 오래졌네요 땀 흘리면 녹여 너무 안 받쳐줘 체력에 비가 깔아 하와이 소위 남바닷물 알러지 아쉬운 대로 여름 노래 크게 틀고 웹서핑 엑스닥스 인터넷 창 열면 더 숨막혀 무슨 영문인지 모조리 불났어 That's not cool How about you 일단 냉수 한 잔 쪽 시간 참 더럽게 안가 yeah. 애벌레처럼 장판에 붙어 딱 한 겹만 남은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옆구리 시리지 않잖아 전혀 헤게트 열렸네 활짝 오렌지색 도시는 반짝 참았던 짜증이 왈칵 다들 해서 즐기는 척 재고 있지 탈출각 right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땀이 삐질라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단체 식을 줄 몰라 I hate this summer day I hate this summer day 7, 8월만 되면 숨이 막혀 yeah. 마마세 가만히 있으면 안 덥대 그늘진 곳은 내 얼굴밖에 없네 Is anybody there 사람 살려 Come and catch ya 자, 이번에는요, AB6IX입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첫 정규 앨범 Sixth Sense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자신들의 색깔을 보다 선명하게 담아냈어요. 두 번째 EP, Vivid. 아주 AB6IX가 다재다능한 완성형 아티스트 돌이라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힙합, 신스팝, 펑크팝, R&B 팝 등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소화해냈어요. 앞으로의 가능성도 무한하게 보여줬는데 지코가 직접 프로듀싱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답을줘. 캐치한 베이스 리프와 구성에 따라 변주되는 기타 사운드 위에 개성 있는 멜로디가 더해진 펑크 팝입니다. 아주 신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AB6IX 답을줘. Attention please yeah. Teach me a love babe Sweet AB6 You ready?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어정쩡한 거리 유지해 너의 칼 답장에 비상벨이 울려 링링 몇 시간째 입력 중 My baby 내 센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내 눈빛 표정 말투에 도무지 안 잡혀감이 그 귀여운 회전을 멈춘 내 눈에 kind of 수수께끼 한국말을 다시 translating 많은 기다리지 고이지 않은 stop it feels like I'm going crazy 어렵다 정말 너에게 과연 난 어디쯤일까 너 솔직해져 봐 What's the answer 모르겠어 널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아침면 어김없이 막다른 기대 너도 나만큼 속 터졌으면 좋겠네 누가 와서 채워줄 수 있게 하지마 싫지 않다는 말 하지마 싫진 같다는 말 하지마 감정에 휘말려 자기 사람 있고 싶지 않다는 말 또 혼자서 야디야디야 더 민망했다면 내가 미안 사랑에 홀딱 빠진 사람은 대체로 항마력이 뛰어나 못 산다 정말 다 같이 자꾸 날 놀리는 걸까 한그만이 뭐야 네 진심인가 What's the answer 모르겠어 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요 이쯤에서 힌트를 줘 Give me 답을 못 찾게 달빛거리 I really wanna I really wanna 다른 예는 없어 그대는 10번 찍어도 비껴가는 답 노답은 나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 초반부터 고민 설정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What's the answer 모르겠어 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요 이쯤에서 힌트를 줘 답을 못 찾게 달빛거리 I really wanna I really wanna 다른 예는 없어 I really wanna Come and catch ya 이번에는요 소울페이퍼의 레인체크. 소울페이퍼는 글을 쓰는 창작자들과 함께 바닐라 어쿠스틱의 리더죠 바닐라맨과 작곡가 이택승이 주체가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앨범입니다. 영혼을 담은 글을 쓰는 종이라는 뜻 소울페이퍼. 좋은 글과 멜로디의 조합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소울페이퍼 프로젝트 앨범의 작사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있다 그래요. 자, 이번에 레인책인데요. 보컬은 위즈. 위즈의 보이스가 돋보이는 R&B 발라드 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레인책. 그치지도 않을 널 바라보고 있어 이 빗소리에도 더욱 선명해 차가운 네 목소리 이별을 말하려고 하는 너의 입술이 미웠어 어떻게든 난 잠시 미워줘요 I'm sure you change your mind 잠시 미워줘요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 잠시 미워줘요 그런 건 좋은 날이에요 햇살이 아주 맑은 날에 Whenever on a fine day It's rain 너와 즐겨 듣던 노래가 텅 빈 거리 위에 흐르고 넓은 우산 속에 나 홀로 옷깃 샘 빗물이 번지고 소란스레 내리다 한순간에 멈추는 소나기처럼 이렇게 끝나는 거니 잠시 미워줘요 I'm sure you change your mind 잠시 미워줘요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 잠시 미워줘요 그런 건 좋은 날이에요 햇살이 아주 맑은 날에 Whenever
it's rain, rain. Come and catch ya. 자, 블루 파프리카의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지 마. 블루 파프리카의 담백한 가사,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이정아의 애틋한 피처링으로 여름의 문턱에서 따뜻한 오후의 기분 좀이 떠오르는 곡이에요. 평화로운 오후 햇살에 옥상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이불을 보고 쓰게 됐다고 해요. 진짜 근데 이런 평범한 평화로운 행복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마당에 의자에 딱 앉아서 하늘을 봤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까맣진 않았고요. 푸른 하늘에 먹구름이 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달도 거기 있었어요. 달이 비치다가 먹구름이 낄 땐 또 안 비치다가 다시 비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음악은 흐르고 파란 하늘에 검은 먹구름은 쫙 덮이고 그 선선한 저녁이 참 좋다, 행복하다 느꼈거든요. 우리는 일상에 이렇게 행복하다, 그 일상의 평화로움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블루 파프리카의 사라지지 마 함께 감상해요. 담아둘 수 없는 나의 말들이 하나 둘씩 모여 노래가 되고 나의 시간으로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 쉬어갈 틈 없던 너의 하루는 한 걸음씩 멀리 저물어가고 갈 곳 없어 지친 우리 마음은 기댈 곳이 필요해. 사라지지 마. 같은 빛을 바라봐. 나란히 널려 있는 이불처럼 사라지지 마. 그냥 곁에 머물러줘. 노을빛에 물든 저 하늘처럼 오늘따라 예쁜 하늘을 보면 어느새 눈앞에 네가 떠올라. 모든 순간마다 나의 마음은 너의 곁을 맴돌아. 사라지지 마. 같은 빛을 바라봐. 나란히 널려 있는 이불처럼 사라지지 마. 그냥 곁에 머물러줘. 노을빛에 물든 저 하늘처럼 모든 게 널 담고 빛나고 있어. 사라지지 마. 그냥 곁에 머물러줘. 노을빛에 물든 저 하늘처럼 사라지지
사라지지 마. 그냥 곁에 머물러줘. 노을빛에 물든 저 하늘처럼. 노을빛에 물든 저 하늘처럼. 다음은 베이빌론이에요. Nice weather. 여기에 가호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가호의 인기도 엄청나잖아요. 베이빌론의 새 싱글 Nice weather 피처링 가호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너가 웃을 때 보이는 미소가 너무 좋아.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날아갈 것 같아. I don't care. 와 따뜻한 햇살로 울그늘 아래. 와 커피 한 잔이라니 미치겠다. How 날 인상 깊게 보이게 만들까. Oh mama nice sweater. Oh mama nice sweater. 와 달콤한 목소리가 하루 종일. 와 내 곁을 떠나가지 않았음에. How 날 인상 깊게 보이게 만들까. Oh mama nice sweater. 너무나 신기하네요. 당신만 빛이 나네요. 살짝 tin 입가에 미소마저 완벽한 나의 nice sweater. 한 폭의 그림 같아 baby. 휘바람이 절로 나와 baby.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Cause you are my bella bella. 너가 웃을 때 보이는 미소가 너무 좋아. 그렇다 눈이 마주치면 날아갈 것 같아. I don't care. 너가 웃을 때 보이는 미소가 너무 좋아. 그렇다 눈이 마주치면 날아갈 것 같아. I don't care. 꽃들도 낮잠을 자고 기지개 펴. 해와 달빛이 서로를 챙겨줄 때. 그 틈을 타 너에게 노래 불러주고 싶어. Nice sweater. Oh, oh, oh. 네 생각으로 가득 찼어. In my head 멈출 수 없어. 중독돼 뭔지 몰라 이 노래처럼. Nice sweater. 너가 웃을 때 보이는 미소가 너무 좋아. 그렇다 눈이 마주치면 날아갈 것 같아. I don't care. 너와의 시간. I can't wait. 하루 종일 널 생각해. 하루 종일 널 생각해. 너와의 시간. I can't wait. 하루 종일 널 생각해. 너와의 시간.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네, 2부 끝곡도 신곡이에요. 스텔라장의 슈퍼 시크릿 들으면서 3부에 가서 우리 민수 씨 만날 거예요. 데다 넘어졌나 어디서 또 지물건을 놓고 왔나 아이고 나 없으면 너 어떡할래 세상 나 같은 친구 또 있을까 누가 널 또 힘들게 만드는 거야 누가 널 또 괴롭히고 울린 거야 아이고 울지만 내가 다 혼내줄게 세상 나 같은 친구 또 없을걸 늘 너의 곁을 맴도는 날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게 웃는 너에게 오늘은 들킬 거야 My super secret I got a secret for you 친구란 이름으로 너를 지켜온 나날 사실은 널 좋아해왔다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할래 늘 너만을 바라보는 날 아는지 모르는지 내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너에게 오늘은 들킬 거야 My super secret I got a secret for you 친구란 이름으로 너를 지켜온 나날 모닝콜 없이도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Stop the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사랑해요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은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서영은 너에게로 또다시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3부 이제 우리 민수 씨와 만날 텐데요. 먼저 칸거요.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민수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과거의 이 시간을 한번 여행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민수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김민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던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군대 가기 전. 군대 가기 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가더라도 과거로 가고 싶다. 맞아. 그 네. 얘기했던 게 이제 생각나네요. 그래도 군대 전으로 가고 싶다. 네, 군대 생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름 재미는 없었어요. 네, 재미는 없었는데 중간중간 재미난 에피소드는 있었겠죠. 네, 맞아요. 네. 그 주먹밥 같은 것들을 해 먹거든요. 아. 그 훈련 나가면 네. 밥을 식판에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 봉지 같은 곳에다가 밥 넣어서. 넣고 반찬 넣고 이렇게 다 섞습니다. 그 또 약간 그 조미료 같은 양념장 같은 게 그 네. PX 가면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그거 넣고 네. 해서 이제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주먹밥 해 먹고. 그 기억이 나요. 네,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그 근데 당시에. 그거를 지금 해서 만들어 먹으면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역한 후에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먹어봤어. 네네네. 그 PX 그 훈련도 가니까 예비군 훈련도 사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정말? 먹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추억의 맛은 그때가 아니면 그 맛이 안 그 나는 모기 거예요. 물려가면서 뭐 이렇게 막 벌레 이렇게 있으면서 그 땅바닥이 아니죠. 그냥 수풀림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 여름에. 집에서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 먹으니까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게. 네. 그 환경이 돼야지만 그 맛이 나는 맞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가시는 게 아닌가. 자, 오늘 우리는 또 어떤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어디로 갑니까? 자, 1792년 7월 4일로 가겠습니다. 바로 아주 어제죠. 멀리 가네요. 네. 1792년 7월 4일. 7월 4일. 네. 네. 이날 조선 왕조사에 엄청난 비극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네, 7월 4일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입니다. 네, 그야말로 비극이죠. 사도세자 이 네 글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잖아요. 네.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사도세자의 일탈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영조의 독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가족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우선은 뭐 대체로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그래요. 많죠. 네. 뭐 아라 씨는 평소에 사도세자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하는 게 막 역사적 자료를 많이 접하다기보다 네. 그 뼈대로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다시 또 새롭게 보는 부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맞아요. 아직 뭐 어떻게 생각한다보다 그냥 안타깝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영특해서 왕의 자질을 타고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대요. 어렸을 적에는. 네. 근데 다만 8세 이후부터는 공부보다는 무예나 잡학들 뭐 그림 같은 것들을 더 가까이 했고 네. 그 먹는 걸 좋아해서 배가 좀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자의 배를 좀 보라. 나는 그때 이렇지 않았다. 지난번에 보니 세자가 비대에 가마가 좁아 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라떼는 말이야 수준인 거죠.
아, 그 네. 예전부터 뭐 어른들은 또 네. 그렇게 우리도 뭐 그런 어른이 돼 있기도 어른의 하고요. 끝판왕 임금님이었으니까. 네. 그러다 15세 때부터 13년간 대리청정을 수행을 하는데 대리청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세자가 대신해서 네네네. 업무를 보는 거죠. 네. 그때부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사도세자는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네. 예, 행동에 조금 일탈들이 꽤 있었나 맞아요. 봐요. 어떤 비행을 저질렀냐면 그 궁녀와 궁인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궁녀와 기생 심지어 여승을 탐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네. 가장 결정적으로 궁궐 후원에 무덤을 만들어서 임금 영조를 묻고자 한 반역죄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그 결국 친어머니가 그 사실을 고하게 되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죠. 이후 영조는 생각할 사, 슬퍼할 도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서 사도세자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네.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영조는 그 엄청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었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영조는 첫 번째가 이제 서자였습니다. 네. 서자였고 그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영조가 계속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 뭐 신하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세 번째는 노론이 만든 그러니까 신하가 올린 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영조는 더 철저하게 하루에 막 수십 시간을 계속 책을 보고 정무를 보고 딱 꼿꼿하게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이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예민하고 엄청 까칠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린 아이들은 뭐 칭얼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었고 그냥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와 동떨어져서 동궁전에서 지내고 또 심지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보모가 그 형, 그 독살했다는 그 형, 그 신하들 보모가 이제 경종을 모셨던 사람을 보모로 또 앉힙니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1792년 7월 4일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힌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리고 와서 또 한 번 우리 또 민술의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마지막처럼. 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겠습니다. 넌 뭔데 자꾸 생각나 자존심 상해 애 같아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뛰어 내 몸이 맘대로 안 돼 어지러워 넌 한숨의 모래 같아 잡힐 듯 잡힐
민수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볼까요? 자, 우선 시대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가 조금 많이 무거울 수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솜털처럼 가벼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7월 5일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7월 5일. 네, 1946년 오늘 바로 비키니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아니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아, 전 세계. 전 세계 처음으로. 비키니가 처음으로. 아, 그래요? 1946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뭔가 이제 그러니까. 좀 어선한 그래서 시기였으니까. 1946년에요. 이렇게. 그때 비키니 나왔으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울었는데 아니고 전 세계. 어디예요? 네. 그럼. 이게 그 프랑스의 한 사람이 비키니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 1946년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키니를 입든 모노키니를 입든 뭐 레시가드를 입든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뭐 외국이라고 해서 뭐 비키니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여자 수영복은 원피스 형태의 속바지와 치마 타입. 아니면 반팔 반바지 타입 등 대체로 노출을 많이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수영복의 하의 길이가 그 지정한 길이보다 짧으면 벌금을 내야 되기도 했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니스커트 그러니까요. 길이 조절하듯이 미니스커트 벌금 유행했을 물고. 때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허벅지가 드러나지 않는 수준이었고 뭐 미인 대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미인 대회에서는 이런 좀 노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바지 반팔의 수영복을 입는 것조차 아 노출 많이 했네. 약간 이런 시대적 배경이 그 당시 그런 시기였어요. 1946년이요? 네. 1946년이요. 근데 비키니가 어떻게 탄생을 해야 됐냐면 그런 식의 이제 일단은 비키니가 탄생된 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어떻게 근데 이게 탄생이 됐어요? 프랑스의 기술자였던 루이 레아르가 발명을 했는데 기술자가? 네, 기술자가 이 발명가가 그 파격적인 디자인에 일단 비키니 자체가 엄청 파격적이었는데 또 파격적인 이름이 뭐가 있을까? 아, 근데 그 기술자가 어떻게 의상을 이렇게 또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가 일단, 얕아서 네. 자, 걸맞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서태평양에 그 비키니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비키니 섬이라는 곳에 원자폭탄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목이 원자폭탄 실험하는 그 비키니 섬에 집중이 됐었는데 아, 요거다 이라면서 그냥 이 수영복을 비키니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가져다 쓴 게 비키니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탄생돼서 많은 분들의 이목은 끌었겠네요. 이목도 그 일단은 디자인 자체도 엄청 충격적이었고 이름도 비키니니까 되게 반응이 뜨거웠어요. 당시 반응이 어땠냐면 교황청에서는 이걸 부도덕한 옷이라고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아예 착용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입지 마라.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옷이냐? 이게 뭐냐? 이게 옷이냐? 뭐 헝겊대기야 뭐야? 이런 식으로 금지를 시켜버리고 그러나 이제 몇 년 뒤에 유럽과 미국에서 대유행을 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싹 다 뭐 반팔 반바지 다 벗어 제끼고 그냥 수영복은 비키니 이렇게 대유행이 돼버립니다. 1946년 이 비키니가 탄생했을 당시에는 많은 충격이었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 이후 몇 년 뒤에 이제 대유행이 됐네요. 네네네 맞아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 뭐 금지를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금지시키면 더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입다 보니까 대유행이 돼버렸고요. 비키니에 대한 여담도 좀 있는데 그 북한에서도 비키니를 입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이 제1교포들이 입는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원피스 수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남성들이 여름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배를 깐다고 하죠. 이제 상의를 이렇게 딱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투피스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비키니처럼 일단 배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외신에서는 베이징 비키니. 맞아요.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기도 했어요. 맞아요. 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요즘은 뭐 아주 자유롭죠. 그리고 다양해지고요. 원피스, 비키니 거기다가 이제 래시가드도 많이 입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전에는 몸을 많이
노출했는데 요즘은 이제 햇살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다고 네. 다 막아요. 네, 맞아요. 바지도 저 밑에까지 레깅스 네. 네, 그렇게 많이 입고 거의 해녀처럼 이제. 그러니까요. 네,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재밌긴 재밌네요. 그러고 그쵸? 보니까 점점 짧아지고 조그매지다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자 비키니가 1946년 7월 5일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었네요. 재밌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허각 정은지의 바다. 나의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그댄 내 마음속의 바다야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사네요 그대와 수영해 몰래 맘속에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울고 싶었어 내 앞에 널 봤을 때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초라해졌던 거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넌 나를 보낼게 내게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너 왜너 어디 자꾸 커져만 가는 거야 왜너 어디 가 왜너 어디 자꾸 커져만 가는 거야 왜너 어디 가 울고 싶었어 내 앞에 널 봤을 때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초라해졌던 거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넌 나를 보낼게 내게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너 yeah,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너 나의 바다 나의 바다 우리 사랑 영원하길 나의 바다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네, 오늘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4부 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봐야 되겠어요. Start of Something Good, 더트리 노래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You never know when you're gonna meet someone and your whole wide world in a moment comes undone. You're just walking around and suddenly everything that you thought that you knew about love is gone. You find out it's all been wrong, and all my scars don't seem to matter anymore. They led me here to you. I know that it's gonna take some time. Got to admit that the thought has crossed my mind. This might
But I'm starting to believe that this could be the start of something good. Everyone knows life has its ups and downs. One day you're on top of the world, and one day you're the clown. Well, I've been both enough to know that you don't want to get in the way when it's working out the way that it is right now. You see my heart, I wear it on my sleeve, 'cause I just can't hide it anymore. I know that it's gonna take some time. I got to admit that the thought has crossed my mind. This might end up like it should. And I'm gonna say what I need to say, and hope to God that it don't scare you away. I don't wanna be misunderstood.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흔히 알려진 콜레스테롤은 LDL로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내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상지질 혈증은 혈액 속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을 자각하지 못하고 혈관 속 폭탄을 키우는데요. 이상지질 혈증은 고혈압처럼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금식하고 체열해야 합니다. 손창우 부원장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작은 나눔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이웃과 함께한다면 나눔과 배려는 더 큰 행복이 됩니다. 정성을 담아 나누는 사랑은 어둠과 역경 속에 빛이 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나눔이 있는 부산. 우리의 희망이 모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기상청은 국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열, 의식저하,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주위 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한자리에 놀이문화의 뉴 패러다임 2020 코리아 어트랙션 페어. VR 라이더, AR 전시, 실내 서바이벌, 인공 서핑, 아케이드 게임, 에어바운스와 공명 체험까지 가능한 미니 놀이공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2020 코리아 어트랙션 페어. K은행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19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1544-7052.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자, 4부에서 이어집니다. 역사 속의 이날, 이때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해지거든요. 어디로 가볼까요? 자, 2006년으로 가겠습니다. 2006년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얼마 하여튼 안 뭐 됐죠. 1700년대까지 가다 보니까 2006년. 자, 2006년 7월 4일 어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칼초폴리로 인해서 유벤투스가 중징계를 받은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초폴리가 누굽니까? 네, 칼초폴리가 인물은 아니고요.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칼초폴리. 나 너무 무식해. 사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네. 이제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칼초폴리 어느 나라 말이에요? 칼초폴리. 이태리. 아, 이태리 말이에요. 이탈리아어인데요. 네. 칼초폴리를 설명하기 전에 유벤투스란 팀이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라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시죠? 네네, 호날두 선수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죠. 네네네. 이 호날두가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호날두 노쇼 사건은 다들 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까지의 호날두와 노쇼 이후의 호날두가 전과 후가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 버렸죠. 네. 우리 인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날두 형이라고 불렸는데 대한민국 수많은 그 호동생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호날두를 등지게 아하. 되고 심지어 이제 그 날강도랑 호날두 합성어인 이제 날강두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호날두 노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유벤투스란 팀이 그 호날두가 속해 있거든요. 네. 그 유벤투스란 팀과 그 K리그 올스타 팀이 네. 친선 경기를 맞아. 가져서 네. 호날두가 나올 거다라고 그 공언을 해둔 상태로 네. 그것 때문에 표도 엄청 비싸게 팔렸거든요. 예, 여기서도 그 보러 가시겠다고 그러니까요. 가신 분들 계셨거든요. 막 네. 문자로 막 너무 기대된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뭐 수십만 원 수십만 원 우습고요. 그 로얄석은 수백만 원 좀 계약이 됐다고 해요.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작년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자, 이 호날두가 속해 있는 팀이 유벤투스인데요. 유벤투스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축구 클럽이고 네. 그 일부 리그 세리에 A라고 하죠. 일부 리그 최다 우승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문입니다. 명문. 네. 명문 중에 명문인데 그러한 유벤투스에서 칼초폴리가 터집니다. 칼초폴리. 칼초는 이탈리아어로 축구를 뜻합니다. 아, 축구라는 네. 말이구나. 칼초. 그러니까요. 즉 칼초폴리란 말 해석하면 축구 게이트. 아, 축구 게이트. 네, 축구 게이트가 되는 셈이죠. 축구 게이트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심판 매수 혹은 승부 조작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과는 달랐어요. 뭐예요? 대체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거냐면 전 유벤투스 단장인 루치아노 모지가 축구계 및 언론계 주요 인사들과 커넥션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압박을 넣거나 로비, 이적 협상, 불법 개입 등을 저질렀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심판 지명하는 것에 입김을 불어넣고 불리한 판정, 경기 중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 심판에 대해서 응징을 해버리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내게끔 지시를 내리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언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선수 몸값을 부풀려 가지고 세무조사를 뭐 회피하고 엉망진창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대판 이게 범죄의 전쟁에 그 느그서장 남천동 사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남천동 살제. 갖은 비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이런 더러운 공작짓들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칼초폴리라고 하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더라고요. 2006년 7월 4일. 네, 2006년 7월 4일. 네. 그래서 유벤투스는 이날 그 우승을 박탈당하고 2부 리그로 강제 강등당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1부 리그 세리에 A의 인기는 이로 인해서 많이 식었어요. 네.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라는 경기 그 리그가 있는데요. 라리가는 이제 스페인 일부 리그고 프리미어 리그는 잉글랜드 일부 리그죠.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리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라리가는 그 메시 메시가 뛰는 리그인데요. 그 인기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심판 매수 승부 조작이 아니라 이제 이게 권력 및 연줄, 그러니까 인맥 이런 거를 이용해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 정신을 완전히 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좀 나아졌나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그리 이 사람들 다 징계를 받고
유벤투스도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었는데 네. 다음 해에 다시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력으로 이제 2부 리그에서 경기 네. 1등을 해서 잘하긴 잘하는군요. 잘하긴 잘하죠. 근데 이제 유벤투스에서 아무래도 그 선수들 잘못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주축 선수들이 대거 다 이탈을 해버립니다. 대거 이탈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적을 네. 해버리게 되죠. 네. 근데 여담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벤투스가 뻔뻔하게 그때 당시에 박탈당한 우승컵을 돌려달라고 이제 아니, 소송 중이래요. 아, 소송 중이에요? 네네네. 참. 아직 뭐 재판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 지금 우승컵 다시 달라 소송 중이라고. 그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죠? 네. 이해가 안 속속들이 됩니다. 몰라서 제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축구 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겠네요. 네. 칼초폴리. 제가 누구냐고 물었던 너무 무식해서. 네, 2006년 7월 4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자, 노래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듣겠습니다.
네, 민수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제 마지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자, 1983년으로 갈게요. 1983년 6월 30일인데 이 공영방송사 K사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처음으로 방영된 날이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네네네. 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그 남한 내에 흩어진 이산가족을 위해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K사에서 방영된 특별 생방송인데요. KBS. 네네. 뭐 네. 얘기하면 되죠. 뭐. 아,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가지고. 네네네. 엄청 오래 한 줄 알았는데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했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냐면 네. 이게 뭐 한 주에 뭐 1회나 2회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그냥 릴레이로 계속 쭉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했다라고 매일매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본래 라디오에서 10여 년간 했었대요. 네, 원래는 라디오에서 10여 년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KBS에서도 하루 한 10가족 정도만 만나고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예상을 깨고 대규모 시민들이 그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만남의 네, 광장. 그 KBS에 다 모여가지고 다 하나씩 들고 써가지고 내 가족 찾아달라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예상외의 반응이었던 거죠. KBS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는 예상외의 반응이니까 정규 방송을 취소해버리고 네. 이를 주제로 453시간 그리고 453시간 45분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KBS에서 동원된 내부 인력이 뭐 아나운서 PD, 조연출, 음향, 조명 스태프, 뭐 전화 받는 대학생 알바까지 거의 뭐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력이. 네. 광고는커녕 그 사람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광고는커녕 그 노래 한 곡 정도 듣는 시간 동안 그 3, 4분이 아나운서들 쉬는 시간이었다고요. 계속 릴레이로 계속해서. 하니까 야. 우스갯소리로 이 3, 4분 그 노래 부르는 시간 있잖아요. 네. 젊었을 시절에 서른도시인데 공식 노예라고 생방송으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1000번 정도 노래를 불렀다고. 생방송으로 불렀어요? 생방으로. 생방으로. 이 서른도시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가족들 사연 보면 같이 울잖아요. 이제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노래를 같이 울고 울다가 갑자기 큐 사인 들어가면은 울다가 그치고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혼이 빠진 상태로 노래를 맞아요. 사연들이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운 너무 사연들이 안타깝고 많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울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랬다고 진짜 하네요. 그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우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상봉하는 모습 보면 또 울고 감동해서. 네. 저도 이제 어렸을 적 이게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인데 어렸을 적에 이제 그 자료 방송으로 네네네네. 해서 뭐 다큐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보고 했었거든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알고 지내다가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런 일이 또 서른도시가 1000번 정도 불렀다는 얘기가 1000번을 있더라고요. 부르셨구나. 예. 네네네. 이게 근데 남북 이산가족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맞아. 우리나라 내에서 네네네.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랑 네네네. 네. 못 찾았던 이산가족. 분들. 네네. 대체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산가족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왜 우리나라 내부에서 다 전화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시절에도 인터넷만 빼면은 있을 건 다 있었는데 네. 이 전화나 TV는 1970년대는 아주 그 고가의 사치품이어서 네. 이제 가지기가 힘들었고 라디오는 비교적 보급이 됐지만 방송 채널이 제한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신문은 당시 이제 문맹인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끼리 이제 이산가족들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쟁 때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이 가장 많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죠? 전쟁 때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가장 많아서 이런 그 뭐 신문 문맹도 많았고 방송 제한적이었고 네. TV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가지는 거였으니까 그대로 그냥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렇죠. 아마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아주 1983년이니까 진짜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또 아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는지도 아실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이산가족 찾습니다. 이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고요. 네. 당시 시청률이 78%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 78%. 78%.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다. 그러니까 다 봤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들 그죠? 예, 네. 그 사연들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봤단 얘기네요. 맞습니다. 1983년 6월 30일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처음 방영된 날입니다. 그러면 그 서른도 씨가 1000번을 불렀다는 그 노래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른도 씨가 불렀던 노래 잃어버린 30년 듣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적 나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네, 오늘도 우리 또 민수 씨와 함께 추억의 그리고 과거의 역사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또 내일이 아니군요. 내일은 저만 오는군요. 우리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7월이니까요. 예, 더욱더 좀 더 시원한 얘기들 시원한 걸로. 네. 많이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클라라의 업핏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구성 하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또 생생하게 봬요. Full of our stories, a ship to keep our memories afloat. I wanna hit rewind, play back 100 times the moment when our hearts aligne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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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the art in my heart. Your warmth and sunny rays I'll save for rainy days, to break in case of emergency.
eyes play back 1,000 times.